채권부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FOMC는 미국의 경제 뉴스를 들을 때 정말 가장 자주 듣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산하기관이에요. 미국의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중대한 회의예요. 채권부에서 내일 11월 FOMC를 전격 분석해 드릴 건데요.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역대 연준 의장들의 캐릭터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콘텐츠를 다 보고 나면 연준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당시 미국 경제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도 잘 알 수 있어요. 경제 상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2018년 그 미국의 유명한 금융 리서치 기업에서 만든 카툰이에요. 역대 연준 의장 5명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게 연준 의장들의 키와 그리고 정책금리 그 추이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면은 높은 기준금리를, 또 키가 작으면 낮은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내용 다 듣고 나면 그럴싸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니까 오늘 채권부의 한 컷으로 픽하겠습니다. 자, 저기 폴 버커부터 갈게요. 폴 버커는요, 12대 연준 의장이었어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그림 봐도 키가 제일 이렇게 크죠? 2m가 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기의 경제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기였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손해를 보았고요. 또 전쟁에 쓸 돈을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예요. 여기에 유가가 폭등하는 오일 쇼크까지 덮쳤습니다. 이때 폴 버커가 연준 의장이 되었고 구원투수로 등장을 한 거죠. 취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포인트 올립니다. 이때 일반 은행 금리가 무려 20%까지 뛰어 올랐다고 하죠. 그러면서 물가 폭등, 실업률 폭등 등 경기 침체가 아주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많았다는데 당시 볼커 의장은 권총을 이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1981년 6월이었어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리는데요. 뚝심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철의 볼커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릴만 했고요.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준 정치인들에게도 이 박수를 보낼 일이 결국 생기게 됩니다. 고금리 고통은 3년이나 지속된 이후에 그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역사상 정말 최고의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폴 버커의 후임자 두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13대 의장이었어요. 1987년부터 2006년도까지가 임기였고요. 보시면 폴 버커보다는 작잖아요. 그런데 180 정도라고 하고 뒷분들보다는 크시죠?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됐는데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 무려 18년 동안 정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중용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대통령, 통화 정책의 신이라 불린 거겠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모쪼록 적이 없어야 하나 봐요. 당장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을 맡자마자요, 블랙 먼데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3% 폭락한 주가 대폭락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빨리 회복시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또 나스닥 지수가 400% 급등했다가 버블이 꺼져 시장이 붕괴된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등 정말 위기가 많았어요. 그래도 장기 호황을 이끌었죠. 90년대 경제붐으로 이 마에스트로라는 별칭도 얻었는데 앨런은요 원래 음악인이 꿈이었대요. 이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교인 줄리아드 스쿨에 입학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경력에도 오점이 남긴 했습니다. 2004년부터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실 주택 대출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경고했었는데 그럴 일 없어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결국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요. 엄청난 비판이 따라왔죠. 결국 2006년 1월 벤 버냉키에게 자리를 넘깁니다. 벤 버냉키 14대 의장이에요. 그림 보니까 키가 더 작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졌다는 걸 눈치채셨죠? 2006년부터 2014년 그 사이에 일했는데 딱 보면 금융위기이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고요.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돈을 하도 많이 뿌려서인데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과감하고 파격적인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대공황 전문가로 유명하기도 했고 일본의 버블 붕괴에 대해서 연구 성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견이 바탕이 돼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겠죠. 자, 다음은 제닛 옐런 의장, 최초의 여성 의장입니다. 키가 150 정도 됐다고 해요. 제일 작았어요. 벤 버냉키 정책을 보좌한 바 있어서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제닛 옐런을 막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지명하면서 4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가장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키 180 다시 높아집니다. 갑자기 키가 커진 거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 긴장을 했다고 해요. 실제 기준금리가 확 올랐죠.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요. 항상 FOMC 회의 결과 발표할 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11월 FOMC에서 언제까지 그 기준금리를 올릴 건지 추가 인상 힌트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키가 19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취임했을 때 시장에서 펄펄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고금리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실제 3.5%까지 올라왔죠. 자, 시장에서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투자 조언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금융자산의 투자 성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연준 의장은 또 다른 위원들을 설득할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연준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빠삭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채권을 쉽게 이해하고 또 좋은 투자 수단이다라고 알리는 거 채권 부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연준의 역할과 수장인 역대 의장들의 캐릭터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 금리 공부 더 수월해지겠죠? 채권 부위, 채권을 배우고 싶은 식구님들 파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